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저기요, 네? 마음 듣고 갈래요? 마음이요? 너무 좋아요. 이고은 박사의 마음 라디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때요? 잘 지내고 있나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마음들, 언제쯤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담긴 그 소중한 마음 읽어드립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의 이고은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네. 사회생활이라는 게 참 힘들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게 사회생활인데 그래서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맞아요. 주말에는 회사 근처에 오는 게 아니고 저도 약속을 잡으면 네. 학교 근처는 절대 잡지 않는. 왠지 주말은 회사 근처가 아닌 곳에서 놀고 싶은. 네, 맞아요. 예, 뚝 떨어진 곳에서 있는데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요. 사실 이런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맞아요. 사람이. 네, 이게 정말 힘든 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고 달리 말씀드리면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이런 뜻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네. 인간관계라는 것은 나 이외의 모든 타인들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포함되죠. 배우자도 포함되고 네네. 자식도 포함되고요. 오늘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주고받는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거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이 성격을 얘기할 때 거절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이런 성격을 대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혜가 좀 필요하죠. 예. 거절에 대한 얘기 재밌겠는데요. 네, 사소하지만 자주 있는 일이고요. 네.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거절하고 아닙니다,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수락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사소한 거절에도 상처를 주고받는달까요? 예, 그런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아니요 자체가 대답은 사소한데 이것도 거절이죠. 네, 거절이죠. 예, 우리는 사소하게 거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많이 받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거절을 받을 경우에 기분은 좀 씁쓸하고 아쉬울 수 있지만 상대방이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 하면서 금방 털어버리는 사람도 네. 있죠. 예. 네. 그리고 지나치게 마음의 충격이 커서 이걸 사소한데 상처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라 불리는 특성이 실제로 있는데요. 네.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좀 심한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 거절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혹은 싫어하면 어떡하지? 혹은 나를 미워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생각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데 전 사회생활 초기 때 인사를 할 때 인사를 안 받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상처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별 생각 원래 인사성이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줄까 봐 네. 그거가 되게 고민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지금 저 사람이 인사를 잘 안 받는 사람인가 보다. 이게 좀 무심하구나 하는데 근데 그때는 인사하기가 겁나고 내가 뭐 잘못했나? 인사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도 상처받는. 네, 맞아요. 네, 사소한데 되게 네. 예민하죠. 그래서 주저주저했던. 그래서 인사를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잘하는 친구 보면 되게 부러워했었던 기억나요. 마음이 아프지 왜 이렇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이 거절 당하는 건 저 같은 경우에 인사 하나만으로 그런 거 보면 이 거절 당하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크니까 맞아.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절의 신호를
열심히 관찰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요. 제 얘기였네요. 또 굉장히 이 민감하게 되게 귀신같이 잡아내는 특성이 있어요. 네. 저번에 오늘 기분이 안 좋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이 민감성이 크면 오류도 되게 크게 범하게 됩니다. 네. 예. 많은 것들을 거절의 사인일 수 있음을 너무 살피다 보니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갸우뚱한다거나 고민을 할까 하는 무표정한 표정을 짓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도 이걸 굳이 거절하나 보다, 나를 싫어하나 보다, 화가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거나 네. 역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의 해석까지 가버리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흔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에 민감한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건가라고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엔 톡. 맞아요. 많겠다, 그죠? 일부러 내 것만 안 보나 이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생각까지 있겠다. 하죠. 사람들의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자신에 대한 거절이라고 해석하는데 특화된 어떤 모습들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이게 또 스트레스가 얼마나 일상이 좀 힘들어지겠어요. 네, 이런 맞아요. 부분에 의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내 마음이 너와 더 있었던 동안 내 하루가 너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자신에게 난 항상 감사했고 내 마음에 너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시간은 항상 런던 타임 하루에 7번도 넘게 봐. 그래서 그런가 난 멀리 봐. 저기 어디엔가 너가 있으니까. 블루문이 반짝이던 밤이야. 우리 서로 만나기로 했던 밤이야. 너는 그냥 너라 아름답고 우리 사이 뭐라 말하지를 못했지. 어제도 오늘도 왼손목을 익숙하게 바라봤으니 yeah, yeah. 내 마음이 너와 더 있었던 동안 내 하루가 너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자신에게 난 항상 감사했고 내 마음에 너로 가득 차 있었어. 내 시간은 항상 런던 타임 하루에 7번도 넘게 봐. 네, 오늘은요, 거절의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자꾸 거절을 당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지 아니면 원래 내가 민감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어떤 걸까요? 거절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거절에 굉장히 민감할수록 거절을 겪을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는 건 맞거든요. 네. 나아져야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자신을 향한 거절이라고 해석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일들도 많아진대요. 아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네네. 경우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도 많아서 상대방이 오히려 거절을 하게 만드는 일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 일이 점점 커지는 거네요. 네, 스스로 거절을 부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예. 근데 이 거절에 민감해서 저는 그때 그래서 이게 성격 얘기할 때 자기가 전 거절을 잘 못해요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타고난 성격하고도 좀 연관이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절 민감성이라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연구한 심리학 연구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절의 민감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각각 6살, 9살, 12살일 때 네. 주 양육자와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교사의 보고를 통해서 아이의 성격 특성이 어떤지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집에서도 주 양육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지 측정을 해본 건데요. 네. 결과를 살펴보면 6살과 9살 때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많이 경험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12살이 됐을 때 거절 민감성이 좀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관계뿐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격 특성도 거절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정서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네. 사람이 똑같은 그런 어떤 장면을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있죠. 예,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는 이 성격을 신경증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신경증이 높아서 부정적 정서를 좀 예민하게 느끼고 별다른 일이 없어도 걱정과 불안이 늘 있고 그리고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신경증 자체가 낮은 아이들에 비해서 거절 민감성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부정적 정서성이라고 불리는 게 있군요. 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민한 경우들이 있죠. 예민한 네. 경우들이 있어서 엄마나 아빠의 기분을 굉장히 좀 뭐랄까요 눈치 보듯 살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거절 민감성이 좀 높은 경우다 이렇게 네. 보여진다는 거죠. 이쯤에서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선생님. 네. 상대방의 요구나 제안 그리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거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다음 중 거절과 비슷한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요. 네. 1번 사양, 2번 사절, 3번 허락. 거절과 비슷한 말 아닌 거 1번 사양, 2번 사절, 3번 허락. 여러분 정답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도 올여름엔 꼭 사랑을 이루세요. 여름이잖아요. 너와 나 좀 더 다가서 얘기 나와 여기 파란 바다에서 만났던 너와 나 바다처럼 푸른 널 보며 가슴 설레이던 날 아니 젖은 머리 쓱 쓸어올리던 해변의 네 모습 영화 같았지 넌 날 전혀 몰랐겠지만 난 널 이미 알고 있었어 근처 합격인 네, 문제 내드렸고요. 거절과 비슷한 말이 아닌 것 1번 사양, 2번 사절, 3번 허락. 너무 쉽게 내드렸죠. 우리 정답은 뭘까요? 네. 허락 받고 싶습니다. 3번 허락입니다. 허락이 정답이었습니다. 거절보다는 허락이 훨씬 우리가 마음 편하게 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싶은데. 자, 오늘은 거절의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4부에도 이어질 거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쭉 들어주세요. I'm at a payphone trying to call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made for two? Yeah, I know it's hard to remember the people we used to be. It's even harder to picture that you're not here next to me. You say it's too late to make it, but is it too late to try? And in that time that you wasted, all of our bridges burned out. I've wasted my nights, you turned out the lights. Now I'm paralyzed, still stuck in that time when we called it love. But even the sun sets in paradise. I'm at a payphone trying to go home. All of my change I spent on you. Where have the times gone, baby? It's all wrong. Where are the plans we 이고은 박사의 맘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절의 민감성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 거절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난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좀 편하실 것 같긴 하고 이 성격
따라서 이 거절을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영향도 있을까요? 뭐 타고난 성격의 영향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거절에 많이 민감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에 그렇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정확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 타고난 성격을 알게 되는 기회인 겁니다. 특히나 더 따뜻하게 반응해주고 자신감을 길러준다거나 사람들이 너를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도록 보호자가 노력을 해주면 네.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친밀한 관계를 많이 맞은 아이, 그렇죠. 네, 그리고 교우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이 훨씬 민감성이 덜하다고 하니까. 네. 이 성인의 성격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영향이 4대 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타고난 것이 4, 환경이 6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거절 민감증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성격 특성 외에도 인간관계에서 큰 상처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수록 거절에 굉장히 민감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이걸 우리가 고려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왜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거절에 오히려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맞아요. 예, 네. 어릴 때보다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아요. 거절에 근데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거절을 할 때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네, 거절을 잘해야죠. 이 진- 거절이 정말 정말 잘하는 게 필요하죠. 맞아요. 예. 이게 거절했을 때 상처받을까봐 다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스스로가 인식하고 마음 먹는 것이 굉장히 우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절은 당연히 마음이 쓰이고 힘든 경험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네.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절은 무수히 많이 발생할 거고 그때마다 늘 마음이 아플 수는 없으니까 네. 이번에 이런 거절을 받으면 다음에는 또 수락에 어떤 기쁨도 있겠지 하고 우리가 계속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필요하겠어요. 네. 이 두 번째는 거절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알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 싶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나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내 행복과 내 안정감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뭐 어쩌라고 저 사람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줄을 세울 수 있잖아요. 좀 좋은 사람, 네네. 이 사람하고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런 네. 사람이 있듯이 나도 이 사람에게는 어떤 기준에서는 좀 뒤에 있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을 좀 담백하게 네. 말 그대로 T처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쿨하게. 네. 우리가 필요 없는 걱정이 많은데요. 걱정도 습관이 되거든요. 예, 자꾸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하는 방향으로 두뇌가 자꾸 발달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없는 걱정도 만들어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걱정, 필요 없는 어떤 두려움이라는 것을 일부러 인식해서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습관이 되지 않게 마음을 써야 된다. 오, 이 말 딱 명심해야겠습니다. 언제나 뭐 환영과 수락만 받고 살 수는 없을 테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마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 이건 조금씩 노력을 하면 돼요. 내일 바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거절이 두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면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나를 환영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의 존재를 더욱 감사히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의 소통을 조금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하면 됩니다. 네. 나에게 실제로 중요한 사람들은 나를 아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거든요. 네, 착각. 예, 어떤 사람은 싫고 어떤 사람은 좋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엄격하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도 상대방이 하는 제안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락하기도 하지만 거절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난 돈 없기 때문에 거절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다 수락받기를 갈망하는 건 뭐랄까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 사람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내가 수락받고 싶은 어떤 제안을 하고 그리고 거절을 받더라도 그 거절 자체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거절을 해야 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네. 그냥 걸려오는 전화부터 시작해서 아, 뭐 맞아요. 보험 하시겠습니까부터 시작해서 네.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도 네. 어떡할까 막 그것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잘 거절하는 방법을 정리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건 저도 늘 되새기는 어떤 조건들인데요. 네. 첫 번째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인가를 가장 먼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요. 그리고 자신과 내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요청이 온다면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이걸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안하지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대답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잘해야 된다. 네, 나의 거절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싫은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제안하는 일이 나는 불가능하다.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비록 거절을 했더라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이나 타협 방안을 좀 생각해서 제안해 주는 것.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나는 안 되지만 아마 이런 경우는 가능할 거야 라고 제안을 다시 해주는 것. 이런 경우면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좀 네. 지혜로운 거절이 될 수도 있어요. 와중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네. 뺨을 메만지는 바람 한숨만은 깊어져만 가고 저 멀리서 핑 도는 눈물 이름을 붙여준 내일 보게 어지는 미래 빛라인 전진난만한 이런 기분도 신이 나서 날아갈 정도로 웃었던 날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키울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아주 많은 처음을 주었잖아. 이어져가서는 닿기를 네, 마음 반짝해지는 반가운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영화의 한 장면 여주인공 은수의 제안을 거절하고 홀로 멍하니 서 있는 남자 주인공 상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네. 이 영화 제대로 보신 분인데요. 네. 그 후에 갈대밭에서 웃으면서 서 있는 상우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헤어지자. 이게 무슨 영화죠? 아, 봄날은 간다. 네. 아, 처음 앞에 얘기할 때 못 뭐지 알아챘네요, 뭐지 저. 예, 하시잖아요. 근데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헤어지자 이게 예, 거절의 장면 이 영화 봄날은 간다입니다. 야, 진짜 봄날은 오래된 영화였어가지고 기억이 봄날은 갔네요 진짜 덥잖아요. 너무 덥지. 근데 명작인지 언제나 이 네. 영화가 예, 이야기가 되고요. 거론이 되고 또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 대사보다 라면 먹고 갈래요 때문에 그건 뭐, 예, 예. 근데 라면 먹고 갈래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라면 먹을래요더라고요. 아, 예. 라면 먹을래요? 예, 라면 먹을래요? 예, 라면 먹을래요인데 사람들이 라면 먹고 갈래요로 진짜 대표적인 대사예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랑 라면 먹을래. 네, 맞아요. 이것만 하면 봄날이 간다잖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은수인 이영애가 라디오 PD잖아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거절의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영화랄까요? 사랑도 그래요? 거절을 너무 잘 해야 됩니다. 아. 저는 현명한 사람이면 상대방을 헷갈리지 않게 한다. 이 생각이 굉장히 또렷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본인을 당사자를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반드시 거절을 지혜롭게 해라라는 조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영화 보시면서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고 했을 때 헤어지자를 어떻게 거절하는지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거절은 맥락으로 이 영화를 보진 않았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다시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루어지지 봄날은 간다. 않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추억을 어떻게 우리가 되새기는지. 그리고 그 갈대밭에 바람 소리를 이렇게 소집하는 장면은 너무 멋있었지. 네, 시원해요. 네. 시원하기도 합니다. 자,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 영화일지 여러분 일단 한번 우리가 오늘 얘기한 거절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꺾어버리는 한마디 깎여버리는 웃음길 모든 게 다 바닥난 채 떨고 있었다 마음에 온도는 나간 중 서서히 알아붙던 중 넌 달려와 뜨겁게 날 끌어안았다 걱정하는 눈빛으로 부러지는 너 고생했어 오늘도 한마디에 걷잡을 수 없이 스르르 녹아내려 죽어가던 마음을 기적처럼 살려낸 그 순간 따뜻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너의 그 미소가 다시 버텨낼 수 있게 해줘 함께했던 생생라디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또 올게요 여러분. 구성함 인정 연출 최인원 저 김아라였고요. 끝곡은 이창섭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들려드려요. 안녕. 살아가는 순간들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연이라는 이름에 빛을 잃었는지 믿기 힘든 작은 기적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꼭 운명처럼 우리는 놓여 있었던 거죠 스쳐진